여러분, 오늘 저는 토마토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과는 좀 다릅니다. 아마 처음 들으시면 고개를 갸웃거리실 수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토마토를 어떻게 드시고 계십니까? 냉장고에서 꺼내 씻어서 그냥 드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설탕 살짝 뿌려서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60대 이상 분들 중 73.6%가 바로 그렇게 드시고 계신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신선하게, 비타민 살아있게, 날 것으로 드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내일부터 토마토 드시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먹어온 토마토의 핵심 성분이 사실은 대부분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날 것 그대로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고작 12%에서 28%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1% 이상은 소화관을 통과해서 그냥 나가버립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단순히 익히기만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익히는 방법, 그리고 함께 먹는 재료에 따라서 같은 토마토 한 알에서 뽑아낼 수 있는 영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 함께 그 세 가지 핵심 원리를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혈압이 걱정이신 분, 전립선 때문에 새벽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시는 분, 혈당 수치가 마음에 걸리시는 분, 그리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 이 네 분류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특히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실생활에서 바로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먼저 가장 중요한 원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열과 기름의 조합입니다. 여러분, 토마토를 빨갛게 만드는 성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라이코펜이 토마토의 핵심 보약 성분인데요. 문제는 날것 상태에서 이 라이코펜의 분자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긴 막대기처럼 뻣뻣한 형태입니다. 이 뻣뻣한 구조 때문에 우리 소장에서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우리 몸이 라이코펜을 감싸서 혈류로 보내주는 담즙이 있는데 막대기처럼 딱딱한 구조는 담즙 속에 녹아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뻣뻣했던 라이코펜 분자가 열 에너지를 받아서 구부러지고 꺾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시스 형태라고 합니다. 구부러진 형태의 라이코펜은 담즙 속에 쏙쏙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흡수율이 41%에서 49%까지 올라갑니다. 날 것일 때 12%에서 28%였던 것이 두세 배 가까이 뛰는 겁니다.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혈액 속에 저장되어 있는 라이코펜을 분석해보면 절반에서 87%가 이 시스 형태입니다. 즉, 우리 몸 자체가 이미 구부러진 형태의 라이코펜을 훨씬 더 선호한다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익혀서 드리는 게 우리 몸의 설계에 맞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익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요. 미국에서 실시한 무작위 대조 시험이 있습니다. 23명의 건강한 성인에게 토마토를 25ml의 올리브유와 함께 조리해서 드렸더니 혈중 라이코펜이 82%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기름 없이 같은 방식으로 익혀서 드신 그룹은 혈중 트랜스 라이코펜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온도, 같은 토마토인데 기름 하나가 있고 없고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라이코펜은 지용성 성분입니다. 물에는 녹지 않고 기름에만 녹습니다. 아무리 열을 가해서 세포벽을 부수고 흡수 좋은 형태로 바꿔놨다 해도 기름이 없으면 소장에서 혈류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과 기름,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올리브유가 왜 특별히 더 좋으냐고요? 올리브유 속에 올레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라이코펜과 특별히 궁합이 잘 맞습니다. 소장 점막을 통해 혈류로 흡수되는 경로를 더 넓게 열어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름 중에서 가장 선택하기 좋은 것이 올리브유인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양파까지 더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양파 속에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퀘르세틴은 혈관 벽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혈액이 끈끈하게 엉기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세포를 보호하는 동안 양파의 퀘르세틴이 혈관 통로 자체를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두 성분이 몸속에서 만나면 각각 따로 섭취했을 때보다 항산화 능력이 훨씬 강해진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에서 서로 다른 경로로 활성산소를 잡기 때문에 한쪽이 놓친 것을 다른 쪽이 잡아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 저도 몰랐던 이야기를 하나 더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미 건강기능식품에서 라이코펜 보충제를 구입해서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마트나 약국에서 파는 라이코펜 캡슐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게 더 편하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식품에서 오는 라이코펜과 보충제에서 오는 라이코펜의 흡수 경로가 다릅니다. 토마토를 올리브유와 함께 익혀 드시면 라이코펜이 소장에서 지방과 담즙이 만드는 자연스러운 흡수 경로로 들어옵니다. 반면 캡슐 형태로 드시면 이 자연스러운 경로가 완전히 활성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좋은 기름으로 볶아서 만든 나물 반찬 드시는 것과 그 나물의 성분만 뽑아서 캡슐에 넣은 것을 드시는 것의 차이입니다. 우리 몸은 식품 형태로 들어오는 영양을 훨씬 더 잘 처리합니다. 게다가 보충제는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같은 돈으로 완숙 토마토를 몇 봉지나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세대의 지혜가 여기서도 맞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에 있습니다. 토마토를 그냥 익혀서 기름과 함께 드시는 것이 비싼 보충제보다 오히려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흔히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토마토 주스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토마토 주스, 몸에 좋다고 많이 드시잖아요? 물론 생토마토보다는 낫습니다. 공장에서 가공 처리가 되어 라이코펜이 어느 정도는 변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분이나 식염이 첨가된 제품이 많습니다. 라이코펜이 들어있어도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기름 없이는 흡수가 제한적입니다. 오늘 배우신 원리 기억하십시오. 열과 기름,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토마토 주스를 드신다면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함께 드시거나 아니면 오늘 만든 소스로 대체하시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 여러분, 건강에 관한 정보가 워낙 많아서 오히려 무엇이 진짜인지 헷갈리실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배우신 내용은 국제학술 연구로 검증된 원리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익힌다, 기름을 더한다, 양파와 함께 끓인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양파의 크롬 성분이 인슐린 작용을 촉진합니다. 국립식량과학원 자료에서도 확인된 내용인데 크롬이 혈당 대사 효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토마토와 양파를 함께 조리하면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핵심 원리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열로 세포벽을 깨고 라이코펜 구조를 흡수 좋은 형태로 바꾸고 올리브유로 혈류에 들어가는 문을 열고 양파로 혈관 청소와 혈당 관리까지 더한다. 이 세 가지가 함께 갈 때 토마토 한 알이 진정한 보약이 됩니다. 이제 이 원리가 우리 몸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전북 익산에서 38년간 정미소를 운영하셨다가 은퇴하신 황기철 씨 69세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황 씨는 60대 초반부터 밤사이 화장실을 두세 번 다녀오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죠. 하지만 점점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볼일을 보고 나서도 뭔가 남아있는 느낌이 드셨습니다. 아들네 집에 가도 화장실 먼저 위치를 확인하시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다고 하셨습니다. 체면이 서지 않으셨다고요. 우리 50대 이후 남성분들이 겪는 이런 증상은 대부분 전립선이 서서히 커지면서 요도를 누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은 자연스럽게 비대해지는데 문제는 만성염증과 활성산소가 그 과정을 훨씬 빠르게 가속시킨다는 것입니다. 2025년 11월에 국제학술지 BMC 메디슨에 발표된 연구가 있습니다. 스페인 프레디메드 임상시험에서 55세에서 80세 사이 남성이 970명을 평균 5년 8개월간 추적한 결과입니다. 라이코펜 섭취량이 높은 그룹은 낮은 그룹에 비해 전립선암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특히 심혈관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에게서 이 보호 효과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같은 해 영양학 분야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메타 분석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전향적 코호트 연구들을 종합 분석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혈중 라이코펜 농도가 10마이크로그램 퍼 데시리터 올라갈 때마다 전체 암 위험이 5%씩 감소하는 용량 반응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매일 익힌 토마토 한 그릇이 그 수치를 높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 혈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충남 공주에서 40년 동안 중학교 국어 선생님으로 일하셨다가 은퇴하신 박옥순 씨 73세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퇴직 후 혈압 관리가 잘 안 되어 고민이셨습니다. 짜게 드시는 편이 아닌데도 수축기 혈압이 145에서 내려가지 않아 약을 드시면서도 늘 불안하셨습니다. 라이코펜이 혈압에 작용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혈관 내벽에서 산화질소라는 물질의 생성을 돕습니다. 이 산화질소가 혈관 벽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서 혈관을 넓혀줍니다. 수도관이 굵어지면 같은 물이 흘러도 압력이 줄어드는 것처럼 혈관이 넓어지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고혈압 위험인자가 있는 383명을 대상으로 한 13개 무작위 대조시험 분석에서도 라이코펜 섭취 후 특히 고혈압 환자군에서 수축기 혈압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양파의 퀘르세틴까지 더하면 혈관 청소와 혈압 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혈당과 뇌 건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는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혈당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경기도 여주에서 포도 농원을 운영하시다 최근 아드님에게 넘기신 정복덕 씨 72세 이야기입니다. 정 씨는 공복 혈당이 120 안팎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당뇨 전 단계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외부에 잘 알리고 싶지 않으셨고 약은 최대한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음식으로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죠. 여러분, 토마토의 혈당 지수를 아십니까? 혈당 지수가 15입니다. 100에 가까울수록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데 15는 아주 낮은 편입니다. 당뇨병이 이미 있는 분도 큰 토마토 한 개, 약 350g을 드셔도 혈당에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이 대한당뇨병학회와 질병관리청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토마토를 익혀서 먹으면 혈당 관리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가 위에서 젤처럼 굳으면서 식사 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도록 막아줍니다. 그리고 양파의 크롬 성분이 인슐린의 세포 수용체 민감도를 높여줍니다. 인슐린이 나오는데 세포문이 잘 안 열리는 것이 인슐린 저항성인데 크롬이 그 문을 더 잘 열리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혈당이 걱정이신 분들에게 토마토 양파 소스가 특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탕이나 물엿을 넣지 않고 천연 재료만으로 만든 이 소스는 익힌 토마토의 항산화 효과와 양파의 인슐린 민감성 개선 효과가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혈당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반찬입니다. 이제 뇌 건강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요즘 들어 아는 분 이름이 바로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으십니까? 어제 드신 반찬이 뭔지 잘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으십니까? 이런 증상이 생기면 두렵습니다. 혹시 치매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시죠? 여러분, 뇌도 우리 몸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산화 스트레스에 취약합니다. 활성산소가 뇌세포를 공격하면 세포 기능이 떨어지고 신경 신호 전달이 느려집니다. 라이코펜은 이 뇌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진행된 장기 추적 연구에서 라이코펜 섭취량이 많은 그룹은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느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텔로미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세포 염색체 끝부분에 있는 보호 덮개인데 나이가 들수록 짧아집니다. 텔로미어가 너무 짧아지면 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텔로미어가 더 빨리 짧아지는데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비타민C가 텔로미어를 보호하고 손상된 DNA 복구 효소 활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혈당을 안정시키면서 동시에 세포 자체의 노화도 늦추는 이중 효과입니다. 경남 밀양에서 평생 한복 바느질을 하시며 네 아이를 키우신 류정희 씨 75세 이야기입니다. 한 2년 전부터 손녀 이름이 잘 안 떠오를 때가 있다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토마토 양파 소스를 아침 식사 때 꾸준히 드시기 시작한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졌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일어나는 것이 달라졌다고요. 아침이 무겁던 게 한결 개운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몸 전체를 좋게 만들면 뇌도 함께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토마토를 드십니다.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은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마트에서 토마토 고르실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십니까? 크기가 큰 것, 가격이 저렴한 것, 아니면 그냥 아무거나 집어오시는 편입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돈을 쓰시더라도 어떤 토마토를 고르느냐에 따라 라이코펜 함량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색깔입니다. 빨갛게 잘 익은 것을 고르셔야 합니다. 라이코펜은 토마토가 익으면서 함께 늘어납니다. 덜 익어서 분홍빛이나 주황빛이 도는 것은 아직 라이코펜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고를 때는 고르게 빨갛고 꼭지가 아직 싱싱하게 녹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들었을 때 묵직한 느낌이 나는 것이 속이 꽉 찬 것입니다. 그리고 방울토마토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방울토마토와 일반 토마토를 선택할 때 고민하시는데요. 사실 방울토마토는 껍질대 과육 비율이 일반 토마토보다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코펜이 껍질 부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무게를 드셨을 때 방울토마토가 라이코펜 섭취에는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소스를 만드실 때는 일반 토마토가 더 효율적이니까 적절히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자주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통조림 토마토나 시판 케첩도 효과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조림 토마토는 실제로 라이코펜 함량이 생토마토보다 높습니다. 공장에서 이미 고온으로 가공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직접 만드는 소스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첨가물, 나트륨, 설탕 문제입니다. 혈압이 걱정이신 분들, 혈당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시판 제품보다는 직접 만드신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케첩은 설탕 함량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라이코펜 섭취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열 시간이 길수록 더 좋을까요? 30분보다 1시간, 2시간이 더 좋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25분에서 30분이면 라이코펜 변환에 충분합니다.
너무 오래 가열하면 오히려 다른 열에 약한 성분들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적정 조리 시간을 지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소스를 드셔도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 괜찮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항응고제 복용자는 주의가 필요하고 다른 심혈관 약 복용자는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적인 양을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의문이 드시면 담당 의료진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 이제 이 소스를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절별로 다르게 활용하는 팁입니다. 여름에는 어떻게 하냐고요? 여름에 토마토가 가장 맛있을 때는 소스를 넉넉히 만들어 두시고 냉동을 많이 해 두십시오. 여름 토마토는 햇볕을 충분히 받아서 라이코펜 함량이 겨울 토마토보다 높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마세요. 가을, 겨울에는 어떻게 하냐고요? 신선 토마토 가격이 오르거나 맛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방울토마토를 활용하시거나 여름에 만들어 냉동해 두신 것을 꺼내 드시면 됩니다. 냉동 보관. 석 달이면 다음 여름까지는 가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30년 넘게 택시기사로 일하셨다가 은퇴하신 오태식 씨 71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 씨는 오랜 운전 생활로 허리도 아프시고 항상 앉아 계셔서 뱃살도 나오신 상태였습니다. 혈압도 경계선에 계셨고 혈당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분이 이 소스를 만들어드리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다고 합니다. 그냥 토마토로 만든 소스인데 뭐가 다르겠느냐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났을 때 아내분이 먼저 알아채셨습니다. 남편 얼굴이 달라진 것을요. 새벽마다 붉어지던 안색이 한결 안정되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2달이 지나 병원 정기검진을 받으셨는데 수축기 혈압이 147에서 138로 내려왔습니다. 오 씨가 드신 것이 소스뿐만은 아니셨겠지만 꾸준히 식단에 변화를 준 결과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소스를 데워 드신다고 합니다. 인천 남동구에서 30년간 분식집을 운영하셨다. 작년에 가게를 딸에게 넘기신 오복자 씨 68세 이야기도 드리겠습니다. 오 씨는 가게 일을 하면서 식사를 제때 못 하시는 일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 속이 항상 좋지 않으셨습니다. 가게를 넘기고 나서 시간이 생기니 건강을 챙기고 싶으셨습니다. 딸이 이 소스를 만들어 드렸는데 처음 일주일은 조금 조심스러우셨다고 합니다. 속이 약한 편이셔서요. 그래서 처음에는 달걀 프라이와 밥 한 술 드신 후에 소스를 드셨습니다. 그랬더니 속 불편함이 없이 잘 드실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아침마다 이 루틴이 당연한 일과가 됐다고 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공통으로 가진 고민이 있습니다. 좋다는 것들은 많은데 실제로 꾸준히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운동도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흐지부지 되고 좋다는 영양제도 사서 몇 번 먹다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소스는 다릅니다.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밥을 먹습니다. 그 밥상에 이 소스 한 그릇을 올리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별도로 시간을 내야 하는 운동이 아니고 따로 챙겨야 하는 영양제가 아닙니다. 한 번 만들어두면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2분도 안 되는 시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돈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토마토 한 박스에 양파 2개, 올리브유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세대가 평생 지켜온 절약의 지혜와도 딱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 자식들 키우느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내 몸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아프면 참고 힘들면 참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그 헌신의 열매를 우리 스스로 누릴 차례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손주들과 더 오래 놀아줄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아직 못 해본 것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시작이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토마토 한 냄비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경북 상주에서 평생 사과 농사를 지으신 권말순 씨 77세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권 씨는 흙을 만지며 평생을 사셨고 건강은 몸이 알아서 관리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7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셨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혈압도 올라가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점점 힘드셨습니다. 농사일 하시면서 드시는 것도 단순하게 드셨는데 손자가 인터넷에서 이 방법을 알려줘서 반신반의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3달이 지났을 때 권 씨가 하신 말씀입니다. 내 몸이 더 가벼워진 것 같다고요. 숫자로 딱 잡히는 변화보다 전반적인 몸 상태가 좋아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흙을 만지는 사람이 음식에서도 자연의 지혜를 찾은 것 같다고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배우신 내용을 우리 가족과 함께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해야 우리 가족이 행복합니다. 우리가 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손주들에게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소스 혼자 드시지 마시고 남편이나 아내와 함께 드시면 어떨까요? 아니면 가까이 사시는 형제 자매에게도 만들어서 나눠드리면 어떨까요? 우리 세대는 혼자 건강해지는 것보다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해지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러분이 이 소스를 처음 만드시는 날 조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번째에는 훨씬 쉽습니다. 3번째에는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당연한 루틴이 됩니다. 이 변화가 우리 몸에 쌓이면 6개월, 1년 후에는 정말 다른 내 모습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이미 토마토를 즐겨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날 것으로 드셨거나 기름 없이 익혀 드셨다면 오늘부터는 방법을 바꿔보십시오. 같은 노력으로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오랫동안 검소하게 살아왔습니다. 비싸지 않은 재료 하나에서 최대의 영양을 뽑아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세대의 지혜입니다. 토마토 한 알, 양파 1개, 올리브유 1숟가락, 이 3가지가 우리 몸을 지키는 보약이 됩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이제 우리 실전 활용 계획을 하나 세워보겠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으니까요. 첫째 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마트에 가셔서 잘 익은 빨간 토마토를 한 봉지 사오십시오. 방울 토마토도 좋습니다. 양파 2개, 올리브유 1병을 함께 사오시면 됩니다. 집에 오시면 바로 소스를 끓이십시오. 끓이면서 풍기는 냄새가 정말 좋습니다. 양파단 냄새와 토마토 익는 냄새가 섞이면 집안이 온통 식욕 돋는 향으로 가득합니다. 다 된 소스는 아이스 큐브 틀이나 작은 지퍼백에 소분해서 냉동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 주에 할 일 전부입니다. 둘째 주부터입니다. 아침마다 냉동한 것 하나씩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돌리시면 됩니다. 달걀 하나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우리 몸이 적응하는데 일주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맛이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면 이 맛이 익숙해지고 2번째 주에는 없으면 허전한 느낌까지 드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몸이 이미 이 영양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주에는 활용 범위를 넓혀보십시오. 저녁 식사 준비할 때 고기 양념에 소스를 넣어보십시오. 된장찌개에 토마토 2개를 넣어보셔도 됩니다. 우리 전통 된장의 발효 성분과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만나면 독특한 감칠맛과 함께 2가지 항산화 성분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처음엔 낯설 수 있지만 해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넷째 주가 되면 여러분만의 방법이 생기실 겁니다. 우리 각자 입맛과 생활 방식이 다르니까요. 어떤 분은 아침 수프를 즐기시고 어떤 분은 저녁 찌개에 넣으실 것이고 어떤 분은 고기 양념으로 활용하실 겁니다. 어떤 방법이든 괜찮습니다.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에 대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은 기적 같은 한 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밥상에 올리는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국물에 토마토 넣고 된장에 마늘 넣고 시금치 나물 무쳐 드신 것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지혜가 현대 과학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그 지혜를 물려받았습니다. 거기에 오늘 배우신 한 가지를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토마토를 익히고 기름과 함께 드시는 것.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대전에서 40년 동안 양복점을 운영하시다 은퇴하신 신덕배 씨, 74세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생 좋은 옷 만드는 데 집중하다가 정작 이 몸 관리는 소홀히 했다고요. 은퇴하고 나서야 건강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다고요. 지금 이 소스를 꾸준히 드신 지 6달이 됐는데 예전에는 점심 먹고 나면 꼭 졸렸던 게 요즘은 훨씬 덜하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이 가벼워졌다고요. 그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무엇을 드리느냐에 반응합니다. 좋은 것을 드리면 좋은 반응이 옵니다. 당장 내일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이어가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시게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 함께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시는 음식들 중에서 이렇게 몸에 좋은데 먹는 방법만 바꾸면 훨씬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이 더 있을 겁니다. 오늘 토마토처럼요. 우리가 오랫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계속 배워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이 우리 뇌를 젊게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식 한상은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배우고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마토 안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도 들어있습니다. 이 두 성분은 황반 변성과 백내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변화를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눈이지 않습니까? 글자가 흐릿해지고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갈 때 적응이 늦어지고 눈이 금방 피로해지는 것들이요. 토마토를 꾸준히 드시면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이 건강하려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야 합니다. 뇌 세포도, 혈관 세포도, 눈의 세포도, 전립선 세포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토마토 양파 소스 한 그릇은 우리 몸 구석구석을 동시에 지켜주는 만능 보약입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한평생 달려오신 여러분,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작은 투자를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배우신 것을 잊지 마시고 이번 주말에 한 냄비 꼭 끓여 보십시오. 우리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지내봅시다. 우리 여러분, 오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토마토는 날것으로 드실 때 라이코펜의 71% 이상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열을 가해야 하고 반드시 기름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기름 없이 익히기만 해서는 흡수율이 거의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양파를 더하면 혈관 청소, 혈당 조절, 인슐린 민감성까지 3가지 효과가 함께 옵니다. 전립선이 걱정이신 남성분들, 혈압 수치가 신경 쓰이시는 분들에게 라이코펜은 오랜 연구가 뒷받침하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혈당이 걱정이신 분, 기억력 유지가 걱정이신 분들에게도 이 소스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식품입니다. 공복에는 달걀이나 밥 한 술과 함께 드시고 소분 냉동으로 매일 부담 없이 활용하십시오. 이번 주말에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지내봅시다. 토마토 속에는 유기산이 있습니다. 이 유기산이 공복 상태의 위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시거나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공복에 토마토를 드시면 속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하면 소화가 안 되고 하루 내내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간단합니다.
토마토 양파 소스를 아침에 드실 때 달걀 한두 개와 함께 드시거나 밥 한 숟가락 먼저 드신 후에 소스를 곁들이세요. 달걀의 단백질이 완충제 역할을 해서 위산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공복 자극 없이 라이코펜 흡수 효과를 그대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스를 만들 때 온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약한 불에서 오래 끓이는 것보다 처음 강한 불로 세포벽을 깨뜨린 다음 중약불로 30분 정도 뭉근하게 졸이는 것이 최적입니다. 이렇게 해야 라이코펜이 흡수 좋은 시스 형태로 충분히 전환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토마토 양파 소스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료부터 말씀드립니다. 완숙 토마토 12개에서 15개, 양파 2개를 준비하십시오. 토마토는 손주먹보다 조금 큰 것 기준이고 양파는 일반 황양파면 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토마토 껍질 절대 버리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껍질을 벗기시려고 끓는 물에 데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토마토 껍질 속에 라이코펜이 과육보다 훨씬 더 밀집되어 있습니다. 껍질의 과육보다 4.8배 가까이 더 많은 라이코펜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껍질을 버리시면 가장 영양이 풍부한 부분을 통째로 버리시는 겁니다. 꼭지 부분만 칼 끝으로 살짝 돌려내시고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서 큼직하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양파도 껍질 벗기고 적당히 써십시오. 토마토와 양파를 믹서기에 넣고 갈아줍니다. 너무 곱게 갈지 않아도 됩니다. 덩어리가 좀 남아있어도 끓이면서 저절로 부드러워집니다. 갈아진 재료를 깊은 냄비에 부어주시고 처음에는 강불로 시작하십시오. 가장자리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낮추시고 30분 동안 뭉근하게 졸이면서 주걱으로 가끔 저어주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양파의 매운 기운이 날아가고 깊은 단맛이 올라옵니다. 걸쭉하게 되면서 진한 붉은 빛이 돌기 시작하면 불 끄기 직전에 올리브유를 큰 술로 2숟가락 넣고 섞어주십시오. 소금은 반 작은 술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새로 드리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 소스 냉동 보관하면 훨씬 편하게 오래 드실 수 있습니다. 바로 먹을 분량은 냉장 보관하시고 나머지는 작은 지퍼백에 50ml에서 100ml씩 나누어 담아 냉동실에 넣어두십시오. 한번 드실 양을 미리 소분해 두는 겁니다. 냉동하면 영양소가 줄지 않나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연구에 따르면 냉동 토마토 제품은 신선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영양 성분을 유지합니다. 냉동 소분해 두면 최대 석 달까지 보관하실 수 있고 드실 때는 전날 냉장실로 꺼내 천천히 해동하시거나 전자레인지로 1분이면 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한 번에 소스 많이 만들기 부담스러우신 분들, 이렇게 소분 냉동을 활용하시면 한 달에 한 번만 만들어도 매일 꾸준히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활용법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따뜻한 수프입니다. 냉동 소분한 것 하나를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정도 돌려 따뜻하게 데우신 다음 올리브유 한 숟가락 더 넣고 달걀 한두 개 삶거나 반숙으로 올리시면 됩니다. 달걀의 단백질이 위를 보호하고 라이코펜 흡수까지 도와줍니다.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는 든든한 아침입니다. 두 번째는 고기 요리 양념입니다. 제육볶음이나 닭볶음탕 양념에 이 소스를 두세 큰술 넣어 보십시오. 토마토의 유기산이 고기 단백질을 부드럽게 분해해서 퍽퍽하던 고기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잡내도 잡아주고 맛도 더 깊어집니다. 토마토를 따로 챙기기 귀찮으신 분들에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혈당이 걱정이신 분들을 위한 저당 고추장 소스입니다. 고추장과 이 소스를 2대1로 섞으시면 됩니다. 시판 고추장에 들어있는 설탕과 물엿 양이 확 줄어드는 대신 토마토의 천연 단맛이 감칠맛을 채워줍니다. 현미밥이나 잡곡밥에 나물과 달걀 올리고 이 소스로 비비시면
짜지 않으면서도 맛있는 한 끼가 됩니다. 자, 이제 주의하실 분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공복 섭취 외에도 3가지가 더 있습니다. 위산 역류가 심하신 분은 반드시 식사 중이나 식후에 드십시오. 공복에 드시면 속이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나쁘신 분은 토마토와 양파 모두 칼륨이 풍부해서 칼륨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담당 의료진과 먼저 상의하십시오.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은 라이코펜과 퀘르세틴이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서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드시는 분들은 대량 섭취 전에 담당 의사에게 말씀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3가지 경우를 제외하시면 이 소스는 우리 세대가 매일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건강 음식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토마토를 날것으로 드실 때는 핵심 성분의 71% 이상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열을 가하면 라이코펜이 흡수 좋은 형태로 바뀌고 올리브유를 더하면 혈류로 들어가는 문이 열립니다. 기름 없이 익히기만 해서는 흡수율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양파를 더하면 혈관 청소, 혈당 관리, 인슐린 민감성까지 3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배우신 것 3가지입니다. 아침 공복에 드시면 위가 불편하실 수 있으니 달걀 또는 밥 한 술과 함께 드십시오. 혈당이 걱정이신 분들에게도 익힌 토마토 양파 소스가 특히 좋습니다. 그리고 소분 냉동 보관으로 한 달에 한 번 만들어 두면 매일 꾸준히 드실 수 있습니다. 평생 우리 가족을 위해 달려오신 우리 세대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가야 할 때입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하기 위해서요. 이번 주말에 토마토 한 봉지 사오셔서 소스 한 냄비 끓여보시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도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 1시간이 우리 건강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 중에 혈압이나 혈당 걱정이 있는 분, 전립선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십시오. 우리 함께 나누는 건강 정보 하나가 소중한 사람의 일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우리 지식 한상이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십시오. 토마토 소스를 만들어 드셔보신 소감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무엇이든 남겨주십시오. 우리 함께 나누는 경험이 모두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여러분께서 건강하게 오래 지내시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그리고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